기본서는요 548쪽이요. 그 다음에 강의노트는요 기본서는 548쪽이고 강의노트는 237쪽이요. 237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되어 있죠. 그러면 강의노트요 237페이지 펴보세요. 강의노트 237쪽 폈어요. 자, 거기 한번 보시면요 거기 그 까맣게 된 거 법조문 있죠. 법조문 바로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임대차 그렇게 되어 있죠. 임대차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왼쪽에 20년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20년 원칙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삭제하세요. 삭제. 알죠? 20년 원칙은요 법이요 바뀌었어요. 알겠죠? 삭제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바로 이제 오른쪽 한 살펴보면 20년 그래가지고 예외라고 되어 있죠. 예외만 지우세요. 20년 하달표 유료 되어 있죠. 그 옆에 예외라고 되어 있죠. 거기만 지우라고. 그럼 거기 지웠어요? 지웠죠? 그거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몇 년이죠? 20년을 넘을 수가 이제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전속기한을 보면요. 원래 예전에는 전속기한이 20년이죠. 20년을 넘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택이 있고요. 주택. 그 다음에 여기 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지 이렇게 있죠. 토지는 얼마냐? 0. 그 다음에 상가는요. 몇 년? 1년. 주택은요. 2년 이렇게요. 2년 이렇게. 2년, 1년, 0 이렇게요. 그거 보면 주택은 2년에서요. 2년에서 옛날에 20년. 상가는요. 1년에 최소한 1년에서 20년. 토지는요. 0부터 최대한 20년까지. 예전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요. 임대차의 전속기간을 20년으로 정한 것을 위헌 판결을 했어요. 위헌 판결을 해가지고 법조문이 삭제가 됐어요. 삭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 20년을 넘을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결국 무슨 말이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최장 전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구 무한의 지상권, 영구 무한의 지역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요. 이제 임대차도 최장 전속기간의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20년을 넘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택하고 상가는 뭐가 있죠? 최단 전속기간의 제한이 있다. 이 말. 최단. 몇 년이죠? 2년, 1년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가지고요. 묵시적 갱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것을 법정갱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묵시적갱신, 법정갱신은요. 전속기간이 뭐가 된다?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는데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을 해요. 임대인 있죠. 임대인이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연장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전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전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전에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이 1억. 그 다음에 차임, 월 차임이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전기세는요. 임대인이 만약에 부담하기로 했고, 수도세는요. 수도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전속기간은요. 전속기간은 3년을 했다. 이렇게. 기간은 이렇게요. 그러면 전과 동일한 조건이 다시 연장이 돼. 그래서 나머지는요. 이것은요. 그대로 연장이 돼. 여전히 전기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수도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속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래서 예전에는 3년이었잖아요.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거로 봐. 그러면 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떡하냐? 그것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공작물, 토지죠.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임대인 있죠. 임대인이 통지를 하죠. 임대인이 통지하고 임차인이 통지를 하죠. 임차인이 통지. 임대인이 나가라고 통지를 하죠. 그럼 몇 개월이다? 6개월. 임차인이 나가라고 몇 개월? 1개월. 동산은 며칠? 5일 이렇게. 6, 1, 5 이렇게 5일.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6개월이죠. 그 말은 임대인이 통지하면 누가 통지를 받아? 임차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에요. 임차인이 통지를 하죠. 그럼 누가 통지를 받아?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에요. 임차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1개월. 임대인이 통지를 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통지를 하면 몇 개월? 1개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통지한다는 것은 누가 통지를 받는다? 임차인이 통지를 받는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법정갱신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법정 갱신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여기서는 소멸이에요. 여기서 담보는 뭐냐? 질권하고 저당권을 얘기해요. 질권하고 저당권. 이 두 가지를 제3자가 제공한 담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요, 임대차 하는데 무슨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있는가? 자,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여러분 그 벤츠 있죠, 벤츠. 벤츠 물류창고가 어디가 있냐면 안산에 있거든요. 근데 그 물류창고 있잖아요. 그 물류창고 한 달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 임대료가 보증금 5억이에요. 임대료가 월 3,800인가 4,800인가 그래요. 한 달 임대료가. 알겠죠? 그 얘기요. 임대료 5억, 보증금 5억에 3,800은 800인가 4,800인가 4,800인지 모르겠네.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만약에 한 1년 정도 돈을 안 내봐. 그럼 월세가 얼마가 돼요? 5억 금방 다 까먹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만약에 건물주가요, 창고주가, 물류창고주가 뭐를 하죠? 인도명령 하겠죠? 집행관이 오겠죠? 안에 지금요, 지금 이 안에요, 벤츠 그 자재 있잖아요. 뭐 부속품들이 있죠. 가득 차 있겠죠? 그걸 밖으로 꺼낼 수 있나요? 그냥 꺼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비 나와가지고 만약에 그 녹이나 스르륵 해봐. 비 맞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다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잘못 꺼냈다가는 망하는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냥 이 5억으로는 내가 도저히 담보로서 가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뭐라 한다? 당신들 그러면 누구 토지나 건물이나 상가라든가 이런 데다가 저당을 하나 잡아달라. 조건으로. 어떻게 해요? 차임을 연체했을 때, 그래서 근저당권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잡아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나한테 담보로 잡아준 것이 아니고 제3자가 담보로 잡아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요, 그 담보 같은 것은 기간이 3년이면 3년 동안에 내가 담보를 잡아주겠다 이 말이죠. 3년 기간이 끝났죠. 더 이상 제3자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면 돼, 안 돼? 안 되죠. 제3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갑이 있고 여기 우리 임차인이죠? 임차인이고요. 여기 임차인 여기다 건물을 짓죠?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여기다 등기를 하죠? 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무슨 등기로 봐죠? 임대차 등기로 봐주죠? 임대차 등기. 알겠죠? 그러면 임대차 등기로 봐주면 이 사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그럼 대항력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나중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토지 양수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등기를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대항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우리 갑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30년을 계약을 하고요. 30년. 그러고 나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30년의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지상물이 지금 현존해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까 우리 채무 불이행 또 어디서 봤죠? 부속물 매수 청구. 그래서 부속물하고 지상물 매수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채무 불이행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한다? 여기 임차인 있죠? 임차인이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해. 갱신 청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임차인이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갑한테 청구를 해. 갑한테. 그러면 갑이 갱신해주면 되죠? 예스. 예스 하면 되는데 만약에 노 한다. 노. 갱신 안 해줘? 그러면 이때 뭐를 청구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노 하면 이때. 그러니까 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뭐를 해야 돼? 갱신을 청구해야 돼. 갱신을 안 해주면 지상물 매수. 그러니까 임대인은요,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짓게 하죠. 임대인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갱신을 계속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건물을 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을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둘 중 하나밖에 선택권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 그럼 봐봐요. 기간에 정함이 없다.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어떡하죠?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해지 통고. 임대인이 통고하면 몇 개월? 6개월이죠.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 그다음에 해지 통고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갱신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한다? 갱신 청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즉시
임차인은 즉시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반드시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 OX, X.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은 뭐가 없어도 갱신 청구가 없어도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죠? 매수란 말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고, 형성권은 뭐라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부터 봐.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지상물 매수는 누가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지상물 매수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OX, X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죠? 의사 표시니까 청구 당시 시가. 시가하고, 청구 당시 시가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죠, 건물이니까 건물에 인도하고, 뭐를 의지해야 돼? 등기.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런데 이거는 시가죠. 그러면 시가는 뭐죠? 시가는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여기 지금 시가라고 그랬죠? 시가라고 그랬죠? 그럼 봐봐. 이 시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시가는? 처음에요, 여러분요.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 청구할 수 있는가? 신축 비용 청구 못해. 철거할 때 들어가는 철거 비용 청구 못해.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이민용통신이라고 하는 이 통신사 있죠? 이 통신사도 여기 몇 년, 되게 오랫동안 내가 들었거든요. 알았죠? 그럼 이 통신사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만약에 이것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통신회사를 하고 있다고 해봐. 아무리 오랫동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영업이익이 있어, 없어? 권리금 있어, 없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누구나 이 얘기를 알고 있으면, 원주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거 청구 못 한다니까. 알겠죠? 순수하게 건물 가격만 따져. 그런데 만약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이 있어. 예를 들어서 피담보 채권이 1억 있다고 해봐. 1억 이렇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피담보 채권이 1억이에요. 1억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할 것인가? 공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물의 가격이 3억이라고 해봐. 3억이면 피담보 채권이 이 건물에 근저당이 있어가지고 피담보 채권이 1억이 있단 말이죠. 그럼 매매 대금을 정할 때 원래 시가가 3억인데 은행한테 이 건물 빌린 돈 1억이 있으니까 1억 빼고 2억 원을 매매 대금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3억이 매매 대금이라고. 그 말은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동시항벽공식 기억나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을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러면 저당권, 근저당권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슨 관계다? 매매 대금하고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때까지 3억 원의 지급을 하면 돼. 거절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다가 하더라도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요. 피담보 채권이 얼마죠 지금? 1억이죠 1억. 1억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공제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해. 공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갑의 그 땅에다가 건물을 좀 짓겠다고 그래. 그러면 갑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응?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을이 뭐라고 하냐? 내가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건물을 내가 철거할게요. 원상복구할게요. 건물을 포기할게요. 내가 당신한테 건물을 양도할게요. 당신 가지세요. 이렇게 하죠. 이런 약정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왜? 우리가 임대차는 누구한테 분리하면 절대로 안 된다. 임차인한테 분리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맨 처음에는 아쉬우니까 자기가 저기다 건물을 짓고 30년이 지나면 건물을 철거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건물을 무작정 철거하게 되면 3억이라고 하는 돈을 임차인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철거한다 포기한다고 약속했어도 그 약속은 무효니까 임차인은 인들한테 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지상물이란 게 뭐냐? 여기서 첫 번째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어도 매수라고 청구할 수 있어. 무허가 미등기여도.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임대인의 동의. 여러분, 임대인의 동의. 여기서 많이 봤죠? 임대인의 동의. 어디서 봤어? 부속물 매수. 부속물 매수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란 말이 있죠? 그런데 아까 부속물 매수할 때 갱신 청구란 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죠. 갱신 청구는 지상물 매수 청구에만 있고, 부속물 매수에는 뭐가 있다?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그 말이 있고. 자, 세 번째. 먼저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뭘 한다? 불문해. 경제적 가치를 불문한다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이 건물이 30년 됐으면 얼마나 낡았겠어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일단 건물 가격만 주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요. 임대인에게 소용 여부, 소용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안 따져.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상물 매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셔요? 이것을 지상물 매수. 그 다음에 이 지상물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갑이라는 사람의 땅하고 여기요 을이란 뭐죠? X라는 사람의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빌려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땅은 여기밖에 아니잖아요, 여기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연장해달라는지 안 해주는 거예요, 갱신을. 그러면 이 건물 전부를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남의 땅에 있는 건물을 이 갑이 사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갑의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죠? X의 땅이다, 이 말이죠. 여기다 이렇게 통건물을 지어놨어. 그리고 나한테 이거 사래. 그럼 내가 사면은 이만큼은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이니까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건물 철거하면 건물 없어지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못해. 그런데 여기 이 부분만 따로 등기를 만약에 할 수 있다 한다면, 알죠? 그걸 뭐란다? 구분소유라고 그래. 구분소유. 아파트처럼 그때는 청구할 수 있어, 그때는. 그래서 어느 경우죠? 봐봐요. 그럼 우리가 그 빌라 같은 데 보면 빌라 어떻게 돼 있죠? 빌라가 이렇게 된 빌라 있죠? 중간에서부터 계단 올라가는 빌라 있죠? 여기 101호, 201호, 301호. 102호, 202호, 302호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만 따로 이렇게 뭐죠? 구분이 된다. 그럼 101호, 201호, 301호를 내가 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통건물로 돼 있다. 그러면 따로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또 시험이 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는 언제까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갑이 승소를 했어, 승소. 갑이 승소를 했는데 아직 철거 전이에요. 철거 전이면 을은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를 청구해.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게.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라고 소송을 했어. 그랬더니 갑이요, 법정에 2번 안 나와. 2번 안 나오면 의제 자백이라고 해가지고 을이 승인한 걸 봐버려. 알죠? 그래가지고 철거 명령인데 떨어졌어. 그런데 갑이 아직 철거를 안 했어. 그러면 철거하기 전이면 을이 갑한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지상물 매수인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아마 올해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왜?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연속 3년 나오다가 작년 안 나왔어.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의 정답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얻은 것이냐, 여기 근저당권이 있어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요, 피담보 채권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직 이게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어. 다른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이 있다. 그러면 전부의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분 소유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무허가여도 건물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허가여도. 알죠? 물론 이런 것들은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그 다음에 반드시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 OX, X. 반드시 갱신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 종료되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런데 임차권에 대항력 있어, 대항력. 대항력 있으면 누구한테 청구한다? 새로운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지상물 매수 청구다. 이렇게. 여러분요, 페이지 239페이지 한번 봐봐. 다른 데서는 강의를 안 했는데요.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한번 해봐. 임차권은 이제 양도와 전대인데요.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우리는 여러분요, 계속적 채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 계속적 채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속적 채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라든가 소비대차라든가 고용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봐봐. 이런 고용계약이요. 고용계약 아까 동생분 지금 하나건설에서 몇 년 정도 근무했죠? 오래됐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됐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요. 그럼 봐봐요. 이걸 우리는 뭐냐? 계속적 채권관계라는 거죠. 고용계약은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30년 동안 있다는 이 말이죠. 30년 동안.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매매 있죠, 매매? 아니요, 임대차요. 임대차는 적어도 최소한 몇 년 이상 보존하죠? 보장해주죠? 2년. 상가는 몇 년? 1년. 그러니까 2년 동안, 1년 동안 매도인을, 임대인을 매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2년 동안 매일 보려면 서로가요,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계속적 채권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성이 중요해요. 신뢰성? 상호 신뢰성이요? 아, 우리 집에 무슨 물건이 없어졌는데, 저 사람이, 좀 수상스럽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만 볼 때마다요, 물건을 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잘 수가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호 신뢰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새 들어온 사람을 잘못 들은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상호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호 신뢰 관계가 깨지죠. 깨지면 뭐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어요? 해지를 하죠. 그럼 어느 경우에 상호 신뢰 관계가 깨지는 게 지금 또 봐.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보증금을 1,300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을이 너무 인상이 좋은 거예요. 선하고요. 그런데 여기 너무 들어오고 싶었는데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럼 저 사람 인상도 좋으니까 300 그냥 놔두고 1,000만 해가지고 들어오라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보증금 1,300을 1,000으로 월세 110을 100으로 깎아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요. 아, 이 집이 좋기는 좋은데 이 보면 주인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주인들 좋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조금 100은 무리가 되지만 아무튼 보증금이 좀 싸고 그래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병으로. 바뀌었는데 와서 보니까 아, 이놈은요, 소를 한 5마리는 잡아먹고 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무서워서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때 이제 갑자기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면 갑하고 을하고의 신뢰관계가 깨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뢰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을이 나 나갈래?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집주인이 집 팔 때 월세 사는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봐? 계속 살 거요? 나갈 거요?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보죠. 내가 집 팔아야 된다. 그게 당신과 나하고 신뢰관계가 여기까지인데 당신 그래도 참고 나머지 기간을 채우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같이 나가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신뢰관계가 파기가 됐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나간다 그러면 나가는 것이고, 살 건데요? 그러면 살면 되는 것이고. 됐죠 지금? 이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얘기죠? 이번에는요, 임차인이 저한테 바뀌었어. 이 임차인은 너무나 다소곳하고 너무나 사람이요, 좋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돈을요 좀 깎아서 줬는데, 아, 이 여자는 하이가 실종이네. 그럴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또 그런 여자 보면 또 눈길을 또 떼지 못하는데요.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거요. 알겠죠? 그러면 나는 이 여자를 믿고 이만큼 했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묻지도 않고 이 정한테 줘가지고 정이 딱 들어왔어. 우리 남편이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남편이요, 화색이 돌잖아요, 화색이요.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남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갑이 임대인이다. 갑이 임대인이다. 이 사람 쳐다.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봐봐, 빨간색이잖아. 벌써 열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금 두 사람 간의 신뢰관계가 이 사람으로 바뀌면 해서 갑하고 정하고 신뢰관계가 깨졌죠? 깨졌다. 그러니까 갑은 을이 갑한테 묻지도 않고 정한테 전대차를 주면은 갑이 을하고 계약을 임대차를 해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하고 정하고도 전대차도 끝나는 것이에요. 왜냐면 임대차 안에 뭐가 들어있어? 전대차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깨지면 전대차도 깨지죠.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갑이 있죠? 63빌딩이요. 여기가 을이죠. 아, 요즘 63빌딩 너무 적어가지고 63빌딩 말하기도 쪽팔려. 아, 죄송해요. 좀 그래. 알겠죠? 좀 그래. 그럼 봐봐요. 여기 보면 갑하고 을하고요. 63빌딩에서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 임대차가 끊어봐. 임대차 끊어져봐.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임대차가 끊어져. 가위로 잘라버려. 그럼 어때요?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도 같이 없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갑이 을하고의 임대차를 해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란다? 상호 신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학원에 가끔 강의를 듣고 있다가 중간에 선생님이 바뀐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학원에 보면 참 이건 인간관계니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학원 다른 데 이렇게 다녀보고 이렇게 하면 중간에 선생님들이 바뀐 경우가 있거든요. 바뀌어가지고 내가 또 바뀐데 내가 또 가서 강의를 해본 적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럼 가면 꼭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발. 근데 그때는 그 선생님이 강의를 너무 못했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보다 100번, 1000번 잘해도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왜? 이미 몇 개월의 사이를 지면서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은 강의를 잘 못해도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나하고 또 같이 내 고민도 많이 들어주고 상담 멘토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냈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 강의를 못 듣겠어. 그러니까 나는요 그 사람한테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강의 몰래 신청해서 듣고 있으니까 큰 지장은 없단 말이죠. 그 선생님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또 가가지고 남들은 강의를 좀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누가 좋아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뢰관계가 깨지죠.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학원하고 다투어가지고 뭐냐 이것저것 다투어가지고 환불 받아서 나간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이것도 뭐죠? 그럼 강의는 뭐예요? 한 번만 특강 하루만 듣는다 그럼 안 들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쭉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뭐다? 다 신뢰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신뢰관계로 해서 임대차, 여기 전대차죠? 임대차 또는 전대차요. 우리 임차인이죠? 값을요 임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임대인이요. 그 다음에 이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주죠. 병한테. 그러면 이 을을 뭐라고 한다? 전대인이라고 하죠. 전대인. 그 다음에 이 병을 뭐한다? 전차인이라고 얘기하죠. 전차인 이렇게요. 그래서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임대인이고 이런 전대인, 임차인이죠. 이건 전차인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여기 중간에 여기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임대차라고 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전대차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채권은 뭐냐?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관계이죠. 갑하고 을하고 을하고 병하고. 그러면 여기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죠. 이 임대차는 갑하고 을하고는 유효이죠. 전대차도요. 전대차도 을하고 병하고는 무조건 이것은 유효가 돼. 유효. 알겠죠? 여기서 갑이요. 을에서 병으로 전대차는 것을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동의를 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 동의를 했다? 동의를 했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요. 여기서 이렇게 오면 갑이 있고, 여기요, 이렇게 병이 있죠? 여기 지금, 을이 있죠? 이렇게 병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대차죠? 이 전대차는요, 채권이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예요. 그러니까 전대차는 무조건 유효예요. 동의가 있든 없든. 그런데 갑이요, 을이 병한테 전대차 주는 것을 아직 동의를 안 했어요. 동의를 안 했어. 동의를 안 하면 단지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전대차는 유효가 돼. 왜냐? 임대차는, 여기 임대차는요, 갑하고 을하고고, 전대차는 을하고 병하고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을하고 병하고 특정과 특정인 두 사람 간에 무조건 유효해요. 단지 대항하지 못할 뿐이에요. 대항하지 못한단 말은 이 병이 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면 갑이 뭐라냐? 너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이사 오지 마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미 이사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 봤을 때 이 병은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불법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 점유자. 알겠죠?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불법 점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대항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 보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이 병이라는 사람은 동의를 했다는 것은 병이 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뭐다? 적법 점유자다 이 말. 적법이다. 적법. 그러면 적법과 불법의 차이는 뭐냐? 만약에 이 병이 잘못해서 이 건물이 불타버렸다고 해봐. 그럼 병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병이 갑한테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을은 을은 과실 책임을 져.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병한테 전대차를 줬으면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겠죠? 잘 못한 데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져. 그런데 여기요, 동의가 없죠? 동의가 없을 때 이건 불법점이죠? 만약에 이 병이 잘못해서 건물이 불타버리죠? 당연히 병이 갑한테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냐? 을은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을 져.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을은 갑한테 책임을 져. 이것을 우리 뭔다? 적법이냐 불법이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병을 뭐라 한다? 여기 병을 이행
보조자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의 병을 말한다 이행 대행자가 하는데 그것은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그 정도만요. 그래서 사례 문제 나왔을 때 만약에 병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가? 이때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가 지지 않는가? 만약에 동의가 없는 경우는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을 지고 동의가 있는 경우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동의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동의 있는 것하고 동의 없는 것은 어느 것이 어느 부분, 누구하고가 중요한 이게 있단 말이죠. 첫 번째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가 중요해. 임대인과 이 전차인과.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래서 갑이 우리 병한테 전대차를 주는 데 대해서 동의했다 이 말이죠. 동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갑하고 병간, 갑과 병간, 갑과 병간의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요. 을은요. 의무는 있다. 의무. 그래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 의무는 있는데 뭐는 없다? 권리는 없다. 권리. 그래서 보수 청구권. 보수해달라고 보수 청구권.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보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또는요 수선 청구권. 수선해달라고 수선 청구. 그 다음에 돈 달라고 비용 달라고 수선 청구.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병은요 건물에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으면 수선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또는요 이 병이요 자기가 이 집에 살면서 직접 벽지를 발랐다 이 말이죠. 그럼 비용이 나오겠죠. 그 비용을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에게 청구하고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월세가 5일날이고 이 사람도 을한테 월세가 7일이라고 해봐. 5일날 을이 월세를 안 줘. 그러면 갑이 병한테 뭐라 하냐? 을한테 월세 주지 말고 나한테 월세를 주라. 그러면 병은 갑한테 월세를 줘야 돼. 갑한테 월세를 주게 되면 더 이상 임차인한테는 월세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동의가 있는 경우는 병은 갑에게 뭐를 청할 수 있냐? 부속물 매수 청구.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그 다음에 임대 청구를 할 수 있어. 임대 청구, 보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임대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알겠죠?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임대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동의가 없죠? 동의가 없는 경우는 병은 갑한테 먼저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 동의가 있는 경우는 할 수가 있다. 동의가 없는 경우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보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를 더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임대차하고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했다.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 건물을 누구한테 인도해야 돼? 을한테. 을은 다시 누구한테? 갑한테 이렇게 인도를 해야죠. 알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하필 뭐 있어? 병에서 직접 갑한테 인도하면 되죠. 어차피 누구한테만 건물이 있으면 돼요? 갑한테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요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직접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임차인에 대한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기서는요 아까 우리 했었는데 여기요 빌딩 보면 이게 갑이 있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는 임대차라고 하죠. 을하고 병하고는 전대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갑이요 전대차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요 이 임대차를 합의로 해지를 하죠. 합의로 해지를 하고 나서 뭐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끝났으니까 너도 나가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합의로 해지한 경우는 이것은 전차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차인은 남은 기간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합의로 해지가 아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지가 됐다. 채무불이행 월세를 2달 안 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다? 병의 전차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합의로 해지를 해가지고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를 종료하고 나서 병로도 종료가 됐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고 이 말이 중요하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여기 이제 동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원래 동의가 없으면 대항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 을하고 병하고가 누구냐? 을과 병이 부부예요. 부부로서요.
그럼 공동으로 뭘 한다? 가구점을 경영을 해요. 가구점을 경영을 해. 을하고 병이 부부야. 이 부부가 갑의 건물에서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해. 그러면 이 갑은요, 누구로 받죠? 을도 받고 병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다 또 가구점 하나 차리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면서 이 임대차, 자기가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한 것을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주고 나갔다 이 말이죠. 갑한테 묻지도 않고. 그러든지 말든지 갑하고 을하고 병은 부부이고 을 앞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이름이 쓰여 있든지 병 앞으로 쓰여 있든지 갑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손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원래 동의가 없으면 병은 갑한테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기 갑, 을과 병이 부부로서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한다. 이 말은 뭐라 한다? 그래서 갑에 대해 배신적 행위이다 아니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배신적 행위가 아닐 때는 갑에 뭐가 없어도 동의가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을이 남편이고 남편이 자기 처한테 전대차 계약을 쓰는 데 있어서 갑의 동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뭐냐?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한다. 다른 말로 하면 갑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는 동의가 없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의 없는 은 뭐가 중요하냐? 동의 있는 은 갑하고 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의가 없는 것은 갑하고 을이 중요해. 갑하고 을이요. 갑하고 을. 그래서 갑하고 을이 중요한데 이 갑하고 을을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죠. 갑하고 을이 중요한데요. 여기서를 보면요. 이렇게요. 해지를 해야죠. 동의를 안 했으니까 해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해지를 했다게 봐. 갑하고 을이 해지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직접 뭐를 청구한다? 반환을 청구하죠. 집 돌려달라고 청구하죠. 그러면 병이 갑한테 반환했겠죠.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럼 병은 누구를 쫓아가? 을을 쫓아가죠. 그래서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을에게 담보 책임을. 만약에 해지를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직 해지 안 했어.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 그대로 있는 거죠. 아직 해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줄 뭐를 부담한다? 의무를 뭐를 한다? 부담한다.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해. 을은요?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해요. 을은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 아직 해지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한다? 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해요? 차임을 청구할 수 있죠. 차임을 청구하게 되면 갑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갑은 손해가 없죠. 월세 받았으니까. 손해가 없으니까 이때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해. 그러면 아직 해지를 안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이다 이 말이죠. 임대차가 존속하는 중에는, 알겠죠? 해지하지 않은 경우는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해지하지 않았다? 아직 임대차가 존속 중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병이 화재를 발생했다? 그러면 을은 무슨 책임을 진다? 동의 없을 때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동의가 없는 경우는 부속물 매수라든가 지상물 매수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는 동의가 없으면 대항을 못하죠.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오면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전대차는 유효이다.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부속물과 지상물 매수는 동의 없는 경우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전차 1은요. 전차인이 화재로 건물을 멸실했다. 을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임대차가 해지되지 않았다. 임대차 존속 중이다.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의 없는 이렇게. 그래서 동의 없는하고 동의 있는이 있는데 이것은 책을 봐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면 페이지 239페이지
240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 나오냐?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전차인 병 이렇게 나와. 그래서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갑에게, 병은 을에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림을 딱 알고 갑하고 을하고, 을하고 병하고, 갑하고 병하고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이것이 동이 있는 것과 동이 없는 것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동이 있는, 동이 없는 전대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요즘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보시냐면 여러분요, 페이지요. 페이지 여러분요 188페이지 보세요. 기본서 188페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는 여러분요 보면은 66페이지인가? 알겠죠? 그쪽을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요 물권법부터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